우선 내가 종속시키려는 사람이 되려면 마인드 세팅이 필요한데 잘 떠올려보면 누구나 지니고 계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의 관점과 마인드가 달라질 겁니다. 대부분의 재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종속되었다고 느낄까요?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었다든지, 상대가 스스로의 기준에서 더 잘해준 게 많다고 느꼈다든지, 상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맞춰주려고 한다든지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종속시켰던 때도 많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주로 연애 초기에 많이 느끼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은 여러분이 상대를 종속시키고 상대가 여러분에게 종속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상대가 필요 이상으로 해주려고 한다든지, 처음에 상대가 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 자꾸 다가온다든지, 상대도 나를 생각해서 잘 대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내가 무심하게 대했는데 상대가 더 노력한다든지, 내가 처음에 지속적으로 챙겨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상대가 더 잘 챙겨준다든지, 내가 강하게 나갔는데 상대가 더 맞춰준다든지, 여러분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대방을 종속시켰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란 것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익과 손해를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따져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별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어떻죠? 단호한 사람이라서 힘들어요 라는 것도 단호함을 무기로 여러분들을 종속시킨 것이고, 잠수 타서 회피해서 너무 답답해요 라는 것도 잠수 회피라는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종속시킨 것이고요.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상대가 나에게 종속되어 노력했던 때가 있는데 그걸 돌이켜 생각해보고 이용해봐야겠다 생각 들겠죠. 나의 어떤 행동들이 상대를 종속시켰는지 잘 떠올려보세요. 오늘은 이와 같이 이러한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상기시켜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종속시키려는 사람이 되려면 마인드 세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다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잘 떠올려보면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누구나 지니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도 어떤가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표출하고 있고요, 내 스타일인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잃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첫 번째로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무장하기 위한 방향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회복이 집중되셔야 하고요,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근간은 내면적 불안에서 비롯되므로 이것만 컨트롤하게 되어도 종속시키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구체적 예를 통해서 이해해보겠습니다. 헤어지게 된 원인이 반복된 문제로 지쳐있거나 안 맞다고 느껴져서 헤어진 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종속되는 개념은 저 자세로 내 감정만 토로하면 대학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헤어져야 될 이유를 강하게 상기시켜준다든지, 나의 문제로만 다 떠안는다든지, 자신의 문제를 더 해소시켜주지 않아 더 아니라고 느낀다든지, 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되고 저 자세적인 태도는 관계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원인만 있다면 이때는 먹힙니다. 쉽게 말해 삐진 경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종속시키는 개념은 중립 자세로 상대 욕구를 충족하며 반응 보며 대하기입니다. 중립 자세라는 건 우리가 상대방에게 동등한 태도로 차분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애원하고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암시를 준다든지, 덕분에 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된 것 같아 오히려 고마워 뉘앙스를 준다든지, 아예 행동 태도부터 상대가 원하는 액션을 취해 달라지게 믿는다든지, 만일 불안한 모습이 주요한 문제였다면 대화부터 짧고 간략하게 시도하거나, 무언가 사진을 올리고 내리는 변화를 일체 보이지 않거나 더 여유 갖고 한참 뒤에 이야기한다든지, 모습을 통해 보일 수 있겠죠. 상대가 요구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충족시켜준다든지, 인정, 칭찬, 공감, 배려, 지지 등을 활용하면 되겠죠. 종속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믿기까지도, 심리가 괜찮아지기까지도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없더라도 추후에 시간 지나 차분하게 들어간다든지, 반응이 나타나면 확신을 준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예로 이별 원인이 마음이 뜨거나 권태기가 온 것 같을 때입니다. 여기서 종속되는 개념은요, 계속 상대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때입니다. 내가 너무 편안하게만 대해주고 긴장감이 없어진 경우가 대다수죠. 계속해서 똑같은 자세로 무언가 행동이 예상되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속시키는 개념은요, 무언가 예측 불능한 행동을 할 때입니다. 순하고 착한 모습이 많았다면 갑자기 화를 내면 자존심도 부려본다든지, 불안하게만 대했더라면 쿨하게 대해본다든지, 늘 항상 대화를 내가 시도했더라면 이번에는 단답도 해보고 잠수도 타보고 회피도 해본다든지, 무언가 하지 않았던 운동과 취미를 시작하면서 색다른 면을 보여준다든지, 많은 모임에 참석하거나 활발해지며 누군가의 이성과 만남이 될 수 있다 암시를 준다든지 등으로 말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만이 종속할 수 있는 무기를 찾으셨나요? 이처럼 상대가 여러분을 많이 좋아했을 때 여러분만의 각자의 종속시키는 무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찾고 다시 종속하게 만드세요. 모르겠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계속 이해하셔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종속하기 위한 두 번째로 미러링을 기억하세요. 상대방과의 행동을 비슷한 느낌과 패턴 구조로 따라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상시 상대가 시간 가졌던 때가 많았다면 우리도 시간을 가지고 대한다든지, 평상시 상대가 나에게 사과할 때 5줄 이내로 사과했더라면 우리도 헤어질 때 5줄 내외로 사과하고, 마지막에도 존중해달라 하면 나의 뜻과 함께 존중하고, 이러한 식으로 미러링을 활용하세요. 우리는 유사행동 패턴이 비슷한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연인들은 서로가 깊어지면서 닮게 되는 것도 이러한 미러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다르다고 느끼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깨지게 되는 거죠. 미러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 미러링을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 동등해지게 되면 못하더라도 종속되지는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실천시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을 한 번 더 적용시켜 꼭 확신을 가지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더라도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언당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인내와 여유가 생기지 못한다면 종속시키는 개념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행동이건 꼭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이별가 제외의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